예, 증시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참 모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또 간간히 얘기 나오는 게 바로 IPO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황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현재 수익률이나 공모가 대비했을 때 현재 상황은 어땠는지 함께 체크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BNK 투자증권 최종경 스몰캡 팀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IPO 시장. 글쎄요, 시장이 안 좋아서 여기도 뭐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현황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8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로 돌아서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은 600선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코스닥 기업이 많은 신규 상장 IPO 시장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수요 예측을 진행한 기업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요 예측, 즉 공모가 결정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최근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후 주가 흐름은 시장 약세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좀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연초부터 기업들의 주가 누적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초반 높은 수익률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최근의 수익률 하락은 시장 하락과 정확히 동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회색 라인은 시장,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 그래프고요. 붉은색 라인은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수익률만 평균해서 모아놓은 건데 예. 지금 같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이제 평소 같은 경우는 상장 시장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그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수요들이 그 신규 상장 시장에 상대적으로 더 몰리게 되면서 그 기존 시장과 독립적으로 수급이 짜여지는 게 이쪽 IPO 시장의 매력일 수 있는데 예. 그러기에는 최근 시장의 약세가 워낙 강도가 센 약세라 IPO 시장도 그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옆으로 잠깐 돌려보더라도 분위기나 수급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IPO 시장도 여기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건데 7월에서 8월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나 되면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신규 상장을 위한 수요 예측 기준으로 7월에만 12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고요. 예. 8월에도 현재까지 4개에서 5개 기업의 수요 예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추세를 비교할 때도 매우 견조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7월 내 수요 예측을 진행한 기업들이 청약을 거쳐서 8월에 집중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코스닥 시장에서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많게는 주로 연말에 좀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7, 8월에 왜 이렇게 몰려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분석이 가능합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몰리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비교할 때 되면은 4대 6 또는 많게는 3대 7의 비중까지 하반기에 몰리게 됩니다. 네. 다만 재미난 거는 좀 더 기간을 짧게 끊어놓고 보면은 그 2분기 이제 4월하고 5월에 워낙에 그 쉬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 사업 보고서라든지 감사 보고서가 이렇게 확정되는 기간에 IPO 기업들이 잠깐 이렇게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풍선 효과로 7월이나 8월 매년 조금씩 좀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예. 솔직히 올해처럼 많이 올라오는 해는 좀 찾기 어렵습니다. 좀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IPO와 관련해서 실제로 뭐 수익률이나 아니면 업계 분위기는 어떤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힘들고 사실 IPO 상장하고 나서도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만 해도 분위기가 확확 바뀌고 있는 요즘 신규 새내기주들이다 보니까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8월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8월에 신규 상장한 기준으로 총 10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이 되었는데요. 예. 일단 수요 예측 당시 공모가 밴드에 상단에 결정되냐 하단에 결정되느냐가 분위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상단이나 상단 제가 총 10개 기업이 상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단이나 상단 이상에서 공모가가 확정된 기업이 8개였고요. 네. 하단이나 하단 이하에서 공모가가 확정된 기업이 2개였습니다. 예. 이 정도 분위기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까지는 나쁘지가 않은데 이제 문제는 상장하고 나서가 이제 네. 수익률이 문제가 되는데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기준으로는 말씀드렸던 10개 기업이 상장 첫날 수익률이 평균 35.8%, 그리고 상장 이후 일주일 수익률이 평균 13.1%, 예. 그리고 어저께 기준, 전일 기준으로 수익률은 평균 4.5%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표에서 보시면은 눈치를 딱 채셨겠지만 원래 신규 상장주들은 높은 가격에 상장해서 점차 자리를 찾아가는 건 맞는데 예. 지금 일주일이 지날수록 한 달이 지날수록 가격이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전 기간을 다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퍼센트 차이, 수익률 차이는 굉장히 낙차가 크다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공모가 대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나 수요 예측은 생각보다 흥행을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모가도 높게 잡히면서 시장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시초가 대비로 수익률을 내보면 이거보다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날 수익률이 평균 35.8%라는 거는 예. 첫날에 평균적으로 사셨던 분들 기준으로는 현재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그러겠죠.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공모가와 그러니까 시초가에 좀 괴리도 있을 수 있고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나 시장 자체도 IPO 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했다가도 결국 그 변동성에 다시 한번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IPO 시장이 충분히 매력적인 거는 사실일 테고 여기에 대한 그러면 투자 전략을 당분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최근에 신규 상장 기업들은 사실 공모가 기준으로 싼 기업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2015년부터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기업이 얼마에 상장해야 되고 이 기업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회사도 그렇고 주관사도 그렇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정가에 사서 할증 요인을 받아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좋은 전략입니다.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체성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조금 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핀테크 플랫폼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5G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속해 있는 로봇주라든지 무엇보다 향후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그 컨텐츠 분야까지 시장의 이슈를 선도하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최근에 시장 약세 때문에 상장 직후 공모 주가에도 못 미치는 약세를 기록 중인 기업들 중에서 실적 전망이나 산업의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의 경우는 시장 약세 해소와 함께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분위기 전환에 맞춰서 공모가 밑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할증 요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걸 볼 때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실적 잘 나와야 되는 건 이건 사실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러면 좀 매력적인 기업인가 아닌가 좀 구분을 할 때 그 회사의 기술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는 편이세요? 일단 할증의 요인은 업종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을 아주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이상의 그 평균 업종 이상의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향후 유망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우는 시장에서 프리미엄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종이 매력적인 것이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신재생에너지나 2차 전지, 맞습니다. 5G, 4차 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기준들을 명확히 세워가면서 또 IPO 관심에 계신 분들은 좀 투자 포인트 잡으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기업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 상장 예정 기업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공모청약까지 마친 한독그린텍입니다. 한독그린텍은 그 카본 블록 필터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정수기 필터, 에어 필터 등을 제조 판매하는 그 카본 블록 필터 전문 기업입니다. 카본 블록 필터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정수기에 들어가는 4개의 필터 중에 일반적으로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들어가는 검정색 필터를 생각하시면은 딱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정수기에 들어가는 카본 필터에서는 국내 정수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지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한독그린텍이고요. 정수기 필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에어컨이나 냉장고 탈취, 자동차용 탈취 쪽에 사용되는 에어 필터 분야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한독크린텍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대 관심주에 대해서도 종목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말씀드렸던 시장 투자 전략에서 그 신규 상장주 투자 전략 중에 시장의 약소 해소와 함께 보실 만한 종목은
그 에이스토리와 코인테크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중소형주 전반에서 제가 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위지익 스튜디오와 노바렉스입니다. 위지익 스튜디오는 VFX,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CG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컨텐츠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상 컨텐츠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생산을 전담하는 회사입니다.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그 화장품 업계로 따지면은 코스맥스와 콜마처럼 브랜드 회사들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OEM, ODM 기업이고요. 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성장세를 놓고 봤을 때 그 콜마나 코스맥스의 성장세를 이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노바렉스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 어제 유선 방송 얘기하면서 그리고 OTT 얘기하면서 위즈윅 스튜디오 한번 얘기를 네. 했었는데 역시 관심조로 얘기를 해주셨고 화장품 OEM, ODM 업체 중에서는 노바렉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도 격에 담아두고 있다가 또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에이스토리하고 코인테크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각각의 투자 포인트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두 종목의 공통점은 올해 상장에서 현재 공모가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공모가를 많이 하회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드라마 시그널과 킹덤의 제작사로 유명한 회사가 바로 에이스토리이고요. 글로벌 플랫폼의 확대, 고품질 콘텐츠와 제작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토리의 경쟁력이 지속 상승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2차 전지의 생산 시설 투자 그리고 자동화 비중 증대, 고속화 경량화 확대에 따라서 시장 수혜가 확실히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인테크도 함께 봐주실 만한 기업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스토리와 코인테크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IPO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스몰캡 팀장님 모신 김에 코스닥 얘기도 잠깐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워낙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옛날에 모멘텀이 리스크가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그런데 또 요즘 들어서 제약 바이오 다시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 여쭤보고 있거든요. 팀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즈널 계절성이 약간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주가가 좀 좋게 되고요. 여름하고 겨울 쪽에 주가가 좀 안 좋게 되는데 이유는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의 그 연간 개발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초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진행해야 되는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을 쭉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형성된다면 가을과 겨울에는 그 해에 진행했던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성적표가 나오는 시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개별 기업들로 올해 진행하려고 했던 연구개발 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불기 전에 지금부터 보는 게 맞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맞는 타이밍이다. 역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시 좀 스멀스멀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고 조정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추천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제약바이오주들 따라가 보도록 하죠. 오늘 IPO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들 토픽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BNK 투자증권 최종경 스몰캡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슈 계속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심 선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고 삼성전자도 약간의 낙폭을 지금 키운 상황이긴 한데요. 뇌물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뇌물 X가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승계 작업이 삼성에서 존재한다라는 얘기까지는 대법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말 구입액 34억 원도 뇌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에서는 대법에서 또 다른 선고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이주용 부회장의 선고 내용이 확실히 결정돼서 발표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삼성그룹주 어느 정도는 좀 낙폭을 유지해주고 있고 그렇다고 낙폭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마감 전략 A+에서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래서 삼성그룹주 또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신없게 또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가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까지 남은 변수들이 많은 만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